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는지 한번 체크해 주실래요? 오, 잠깐만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마이크 소리 잘 들려요? 네. 네, 저도 잘 들리네요. 근데 약간 울림이 있네? 왜 이렇게 울리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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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이게 좀 덜 울리는 것 같은데? 아, 잠깐만요. 아, 이게 확실히 좀 덜 울리는 것 같네요. 이 블루예티가 한 5년 전에 유튜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마이크인데 이제 이게 옛 마이크가 돼가지고 울림이 좀 심하더라고요. 음. 아까가 더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아까가 더 좋아요? 지금 이게 좀 더 선명하게 들리나? 이거는 좀, 아, 이거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이요? 이건가? 이건가 보다. 잘 모르겠다.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더 선명해요? 제가 듣기에도 이게 더 선명하니까 이게 아마 맞는 거겠죠?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우리가 그 화상 영어에 대해서 제가 라방을 했었고 관련된 그런 뭐 질의응답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경험 좋은 게 많이 이야기가 돼서 음향 차이인 것 같다.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오늘 라방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라방의 주제는 아이들이랑 대화를 풍성하게 나누려면 그림책보다 혹은 동화책보다 더 좋은 재료가 없거든요, 사실.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 뭐 7살, 6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신문 스크랩을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질 좋은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애랑 사실 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맨날 그 숨이 짧은 그런 그림책만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숨이 긴 문고판 책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효자템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래동화예요. 영어로 따지면 명작동화, 이솝우화 이런 것들이 좋은데 우리말 그림책에서는 저는 단연코 전래동화보다 더 아이들 마음을 사로잡기 쉬운 그림책이 있을까? 동화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전래동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래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오히려 오디오북은 없었지만 이야기 테이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테이프. 그래서 제 기억에 저희 엄마가 이야기 테이프를 항상 끊임없이 틀어줬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 이야기 테이프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전래동화였어요. 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흥부와 놀부 이런 이야기책 테이프였는데 너무너무 생생하게 효과음도 정말 으스스하고 이야기 테이프, 옛 이야기 테이프 이런 거 있었죠. 저만 있었던 거 아니죠. 그립네요. 개미와 배짱이 두루미. 여우누이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저도 여우누이 어렸을 때 읽었던 거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황새가 아기 물어오는 이야기. 이야기 테이프 전래동화 주구장창 들었어요. 2개짜리였어요. 2개짜리였어요? 코니월드님? 저는 전래동화 이야기 책이 테이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위인전 이야기 테이프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 엄마가 굉장히 독실한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 책도 그렇게 많았어요. 구약 성경, 에피소드별로 진짜 생생한 목소리로 성우가 연기하는 그런 이야기 책이
이야기 테이프 있었고, 또 삼국지. 삼국지 이야기 테이프는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듣고 또 듣고 했거든요. 저도 갑자기 이야기 테이프 얘기하시니까 장화홍련전 무서워서 막 돌려 들었던 기억이 난다. 무서운 부분 스킵하려고 빨리 돌려봤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여기서 말했던 것, 그러니까 또 디즈니 영화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명작 동화들 있잖아요.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인어공주, 뭐 이런 것들. 인어공주 이야기책 읽다가 엉엉 울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왕자와 거지, 이소부화,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책들이 우리의 추억의 책들인데, 저는 그런 책들을 선호해요. 사실, 어른들이 읽는 책도 저는 베스트셀러보다는 오랜 세월 검증된 노벨상 수상작만 주로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래동화나 명작동화나 뭐 이소부화 같은 그런 이야기 책들이 그야말로 세월이 검증해준, 그쵸? 오랜 세월 인구에 회자되던, 계속 구전되었던 그런 이야기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검증이 됐죠. 뭐가 검증됐다? 재밌는 걸로.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이렇게 반복해서 읽혀졌던 책이라는 뜻이잖아요. 성경 포함해서. 테이프에 이야기가 꽉꽉 차였던 너무 재미난 그런 이야기 책이었다. 그쵸,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문해력 문제다. 뭐 아이들 독서 습관 잡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워낙에 재밌는 것들, 자극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영상들도 많고, 쇼츠도 많고, 그래서 차분히 앉아서 한 20분, 30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서사가 긴 동화책을 진드가 앉아서 듣고 읽는 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책을 몰입해서 듣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습관을 못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책 읽는 것도 굉장히 치밀한 그런 엄마의 설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잠자기 전에 애들 이제 샤워하고 나서 이렇게 노곤해졌을 때, 좀 막 이렇게 붕붕 떴던 그런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을 때, 그때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잖아요. 차분히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 하루 중에 유일한 시간. 그 시간에 아이가 솔깃할 만한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성공의 경험. 이 이야기 되게 재밌다, 엄마. 내일 또 읽어줘. 뒷부분 또 읽어줘. 하는 그런 성공의 경험을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이렇게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듯이, 이 벽돌이 무너질세라 이렇게 쌓아가듯이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자면은 성공률이 되게 높은 책을 읽어주는 게 좋잖아요. 요즘에 좋은 책들 많고 재미있는 책들 많고 뭐 기발한 책들 많지만 그래도 아이마다 호불호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 집에서는 대박난 책이 우리 집에서는 대박이 안 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전래동화예요. 오히려 명작 동화보다 저는 전래동화가 더 성공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명작 동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작가가 쓴 책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안델센이라든가 아니면 그림 형제라든가 이렇게 어떤 작가가 다작을 한 그런 경우가 많지만, 전래동화는 작가가 없어요. 그쵸? 오랜 세월 그냥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그 수백 년의 세월을 살아남은 스토리잖아요. 얼마나 재밌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전래동화가 아이들 글밥 많은 책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책이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추천을 해도 과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예전에 많이 추천했던 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밤마다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서정호의 옛이야기 100, 약간 두꺼운 벽돌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서정호 작가님을 제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서정호 작가님이 쓴 글쓰기 책들, 그리고 또 서정호 작가님이 모았던 아이들 글모음 이런 걸 읽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분 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책이랑 다른 버전이에요. 이 황석영 어린이 민담집은. 그래서 황석영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 작가님은 노벨상 문학상 수상자, 후보자로도 많이 거론이 됐던 진짜 우리 문학계의 거물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전래동화를 맘먹고 한 100개의 전래동화를 쓰실 기획하에 이렇게 책을 내고 계신데 벌써 23권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한 책에 두 개의 이야기가 들어있기도 하고 이렇게 여운의처럼 이야기가 좀 긴, 서사가 조금 긴 이런 전래동화는 한 권에 하나의 이야기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정호예요. 서종호가 아니라 서정호. 네, 여기 말했네요. 네. 그래서 그 전래동화는 작자 미상이기 때문에 글쓴이가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또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삼국지나 이런 유명한 책들도 저자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느냐, 스토리텔링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색깔이 굉장히 달라지듯이 역시 그런데 이 황석영의 어린이 민답집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확실히 소설가잖아요, 소설가. 아까 서정호 작가님은 그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시고 아이들이랑 글쓰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동문학 전문가이시고 이 황석영 작가님은 그야말로 소설가잖아요. 그리고 또 철학가 출신이어가지고 굉장히 이 전래동화 안에 당신의 어떤 철학과 문학적인 어떤 서정미, 그런 감수성 이걸 녹여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모든 문학 작품이 그렇잖아요. 영화도 하다못해 영화도 어떤 두 주인공이 서로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데 그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 납득이 안 되면 몰입이 안 되잖아요. 우리 보는 독자가 혹은 보는 시청자가. 그런데 확실히 황석영 선생님은 그런 연결고리를 굉장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거. 여기 광형준님 요즘 유명한 어린이 전래동화 전집 읽어주면서 아쉽더라고요. 호흡이 너무 짧고 겉핥기식이라고나 할까? 그런 분들에게 이 황석영 작가님의 어린이 민담집이 좀 해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전래동화를 읽어준다 하더라도 좀 작품성이 있는 그런 책을 골라서 읽어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고, 왜냐면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늘. 시간이 없고 제한된 시간 안에 잠자리 독서를 하는 건데 이왕이면 잘 쓰여진 글을 읽어주는 게 좋죠. 제가 늘 현서쌤이랑 라방할 때도 하는 얘기지만 Shakespeare in, Shakespeare out. Garbage in, garbage out. 이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5, 6, 7세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책을 전래동화를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한 책을 들려주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이왕 들려주는 거 좀 정갈한 어휘와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개연성 있는 그런 스토리 전개로 진행이 된 동화책을 읽어주는 게 훨씬 좋죠. 패턴이 있는 이야기가 전래동화가 아닌가 싶어요. 이 전래동화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읽었던 전래동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저도 황석영 이 선생님의 어린이 민납집을 다시 읽으면서 옛날에 읽었던 전래동화가 버전이 되게 다양했었지? 라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약이 심한, 축약이 너무 심해서 재미없었던 그런 전래동화도 있었지만 하다못해 콩쥐팥쥐도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책들을 좀 읽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평생 읽은 책을 거의 읽은 것처럼 책을 많이 읽은 초등학생이었는데 같은 까치의 보은, 같은 여운의, 같은 진해각시, 같은 개와 고양이라는 책이지만 버전이 되게 다양하고 어떤 책은 콩쥐팥쥐만 해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느냐가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없고 제한된 시간에서 좋은 책을 읽어주는 게 좋잖아요. 작가님 이름 황석영. 황석영의 어린이 민담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버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삼국지도 그렇고 삼국지연의도 그렇고 버전이 중요하잖아요. 이 전래동화도 작가 미상이기 때문에 구전되어 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작가가 어떤 언어로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구성했느냐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새벽달님 추천으로 책 읽고 챗GPT한테 한마디 하기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엄마랑 선생님이랑 다른 게 뭔가 하고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친구랑 대화하는 기분인 것 같다고 대답했나 봐요. 전래동화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미 이 황석영 민담집을 사서 잠자리로 읽어주고 계신 분도 계시구나. 어때요? 이거 한 권 읽어주는데 한 몇 분 걸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핀두스 이야기, 제가 글밥 많은 소설책으로 넘어가는 브릿지로 좋은 책으로 핀두스 이야기를 권했을 때, 그때도 제가 읽어줄 때 한 30분 걸렸거든요. 근데 이 시리즈도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중간에 아이가 막 질문을 하면, 엄마 뭐 예를 들어 조롱박이 무슨 뜻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또 거기 시간이 좀 걸리겠죠? 하루에 한 권 충분히 읽을 수 있다. 5살짜리 아이한테 여운의 읽어줬더니 30분 걸렸다. 대화하다 보면 30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아이랑 충분히 이야기에도 몰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아이도 되게 즐겁지만 엄마도 오늘 진짜 약간 찐으로 아이랑 좀 대화 나눈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거든요. 리딩 견빠님, 낭독할 때 매끄러워서 좋아요. 글발 좋은 책은 낭독하기 좋은 책이다. 저도 항상 느끼는 게, 이 책이 잘 쓰여졌다, 안 쓰여졌다를 판단하는 굉장히 정확한 척도가 낭독을 해보면 안다는 거예요. 낭독을 할 때 매끄럽게 낭독이 되는 건 정말 잘 쓰여진 책이고, 낭독할 때 자꾸 이렇게 걸린다, 자꾸 걸려서 멈춘다, 그러면은 살짝 윤문이 덜 된 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탄핵 반대 의원들 사진 올리셨는데 지워졌어요? 피드가? 나 지운 적 없는데? 진짜로? 게시물에 있어요, 게시물. 내가 지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지워져?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코니월드님, 황석경 작가님 하면 발이대기, 감동이 너무 커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어떻게 이런 세계관으로, 이런 필력으로 원작의 느낌을 살려 소설을 쓰시는지 진짜 천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분이 쓰신 민남집이라니 제가 읽고 싶어지네요. 발이대기 이 책을 읽으셨구나. 현희주님, 핀두스 이야기 엄마가 읽을 때는 힘들었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문고집으로 넘어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독서력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에는 영어책을 집중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책을 안 읽지? 내지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맨날 어린애 책만 읽으려고 하고 글밥이 많은 문고판으로 넘어가지 못하지? 라고 답답하신 분들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좋은 책을 엄마가 제공하지 못해서 그렇다. 내지는 아이한테 맞는 책을 아직 못 찾아서 그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애가 너무 책의 재미를 못 느끼고 책 읽는 걸 힘들어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안은 전래동화고, 그리고 명작동화. 명작동화는 또 디즈니 영화로 만들어진,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진 그런 다양한 변형된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덕질하게 만들기에 너무 좋은 재료가 이제 또 명작동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게 어린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 저희 아이들 거쳐갔던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푹 빠질만한 작가를 찾으면은 한동안은 한두 달은 편안하게, 장편소설 쭉 읽어가는 그런 독서 흐름을 유지하지만, 그게 딱 끝나면 또 책 안 읽고 노는 게 제일 좋으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 기획처럼 엄마가 프로젝트 하나, 이번 3개월 동안 우리 겨울방학 동안 전래동화 한번 읽어볼까? 어린이 성경 한번 읽어볼까? 구약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황당무계한 전래동화 같은 그런 버전의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도대체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맞아? 싶은 그런 것들. 그런데 역사와 버무러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만 활용하면 저는 모든 아이들이 다 이야기를 좋아하고 인간의 본성,
모든 아이들이 이야기에 빠지고 독서에 빠질 힘이 있다고, 씨앗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어린이 성경도 추천해 주세요. 어린이 성경을 저희가 쓸 거예요. 저희 낭독스쿨에서 현수쌤이랑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그건 2026년 후년이 되겠지만. 네, 영경님, 학습 만화 좋아하는 아이에게 이 책을 꼭 들이밀어 보세요. 만화 좋아하는 친구들 특징은 그림체에 민감할 거예요. 이 책 장점이 바로 사파. 사파가 익살스럽고 이야기를 잘 함축해 놓는 그림이라 아이가 거의 빠져듭니다. 아까 영경님이 우리 단톡방에서 이 책의 가치, 황석영 어린이 민담집의 가치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복붙해주면 좋겠구만. 어린이 성경 어떤 책인지 여쭤봐요. 유진 피터슨이 쓴 어린이 성경이나 한그림 성경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인기가 없어서요. 이것도 어떤 작가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어린이 성경도. 7세 여아인데 매직 트리하우스 원서 읽을 정도의 영어 실력은 안 돼서 한글판으로 매직 트리하우스 읽고 있다. 아이가 정말 좋아해서 지금 5권째 읽고 있어요. 방학 때 민담집 읽어봐야겠어요. 맞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옛날에 내가 전래동화 그래서 어렸을 때 좋아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전래동화 이렇게 재밌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명작동화 매니아이긴 한데 명작동화랑 전래동화를 비교를 해보면 역시 K문학의 힘은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싶을 정도로 너무 탁월해요. 너무 탁월해요. 나태주 시인도 성경을 꼭 읽어보라고 서양 역사를 알려면 꼭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은 사실 서양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술, 건축, 문학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조금 답답하죠.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이게 튀어나오지? 저 벽화에는 왜 저 그림이 튀어나오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전래동화 한번 쭉 훑어보듯 명작동화 상식적으로 한번 다 훑어보듯 안 돼 있으면 동화집 같은 거 읽듯 한번 스쳐 지나가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런 희화, 은유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영경님이 영경님이 그 복부 태우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KYK 영경님이 이 황석영 어린이 민담집을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랑 너무너무 재밌게 읽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공유를 해주셨네요. 제가 이 황석영 어린이 민담집을 읽으면서 느낀 건 문학 거장의 작품답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아는 내용의 이야기도 있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도 있어서 읽어주는 엄마도 재미있어요. 특히 작가님의 필력에 감탄하면서 읽어주고 있는데요. 적절한 어휘 선택과 매끄러운 문장, 중간중간에 아이가 이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어떤 어휘는 뜻이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생소한 어휘를 알아가기 위한 재료로도 탁월합니다. 중간에 꼭 찾아보지 않아도 스토리 전개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요. 이야기의 재미 또한 말이 필요 없는 잠자리 독서용으로 입이 아프도록 추천하고 있는 책이다. 진짜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렁가 그리고 이게 전래동화가 재밌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스펙타클해요.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왜 너무 이야기 전개가 느리면 지루해서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이야기 전개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게 이렇게 바뀌니까 진짜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 전래동화가 다 마음이 짠해지는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그 작은 동물 하나, 아주 자그마한 어떤 곤충 하나에도 그 연민이 있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조심히 다루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인공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의 스케일이 굉장히 크다. 상상을 초월하게 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신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옥황상제가 있고 또 용왕님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또 강의 신,
하백들도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재미가 있어요. 약간 대리만족도 되고, 그리고 마음을 곱게 쓰고, 참고 견디는 아이에게, 주인공에게 반드시 복이 돌아간다라는 그 서사가 저는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보다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기분 좋은 결말이 또 있을까 싶어요. 안델센 동화는 약간 비극적인 결말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전래동화는 굉장히 해학적이고 웃기면서도 그 안에 감동이 있고 안전하고 행복한 결말이 있다.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그런 것들이 많다. 그게 어린아이의 정서상으로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태우님도 말씀하셨네요. 나중에 유럽 여행 가려면 성경을 알아야 한다. 그쵸? 벽화 하나라도, 건축물 하나라도 그 의미를 알려면 성경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알아야 마음껏 느낄 수가 있죠. 감동도 커지고. 여기 W 키마님, 아이들이 잠자리 들 때 재미있는 이야기 해달라고 할 때 떠올리는 게 전래동화더라고요. 근데 엄마인 저도 아는 동화가 한정적이라 무슨 이야기 해줘야 되지? 라고 고민이 많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다. 너무 좋아요. 제가 그 지난 라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스토리 전개가 스펙타클하고 몇 가지 약간 변곡점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그걸 덮고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줄거리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보자. 그거 게임 한번 해보세요, 애랑. 그러면은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방금 읽었던 책을 덮어놓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보기. 누가 많이 기억하나 이렇게 이야기해보기. 이게 말하기 훈련으로 최고로 좋아요. 사실 이런 포맷은 제가 통역대학원 다닐 때 통대 그 친구들이랑 스터디 할 때도 많이 썼던 방식이에요. 사설을 읽고 덮어놓고 자 기억나는 대로 다 말해봐. 그럼 머리 좋은 애들은 이걸 통째로 다 외워가지고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훈련이 거듭될수록 그 기능이 좀 발달해요. 그렇게 해서 방금 들은 얘기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기. 이게 스피킹 연습 중에 가장 안전하면서도 정답 맞출 확률이 높아서 기분 좋은 스피킹 훈련이 돼요. 그래서 요거 전래동화 그냥 읽지 마시고 전래동화를 그렇게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기, 아니면 요약해서 말해보기, 아니면 이 전래동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하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 교훈도 한번 정리해보기. 그리고 이 전래동화의 결말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뒷부분에 막 그 이야기를 꾸며내서 나만의 스토리를 또 나만의 결말을 만들어내는 거 요거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래동화를 활용하게 되면 좋죠. 전래동화가 자극적이어서 명작 동화도 못지않게 자극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도 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동화는 그나마 순화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더 자극적이고 더 황당하고 더 잔인해요. 근데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자극적이고 잔인한 그런 어떤 성질을 미리 한번 이야기를 듣고 말해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현실 속에서 덜 놀라죠. 미리 한번 준비했으니까. 세라장님, 저희 아이 7살인데 우렁이를 좋아해서 관련 책을 찾다가 황석영의 민담집 편에서 우렁각시, 진해각시, 반쪽이 등 잘 읽었어요. 긴 것 같은데 읽다 보면 금방 끝났던 책이었어요. 사이즈도 좋고. 더 재밌는 것만 읽었네. 우렁각시, 진해각시, 반쪽이. 너무 재밌고요. 전 사실 진해각시 읽으면서 와, 내가 이런 아내가 될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너무 넓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이의 횡설수설을 30분 동안 들어주는 할머니가 있다면 그 아이는 스피킹 실력이 날로 발달할 것이다.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근데 이 진해각시의 주인공인 그 아내도 너무너무 마음이 넓어요. 남편한테 나 이 이야기 해주고 싶다. 내가 스토리텔링을 잘하면은 이 진해각시 줄거리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련만 그거 못할 것 같고 너무 감동이었어. 저는 진해각시의 그 마음 씀씀이 그 후한 인심 그렇게 남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 동네 노인들에게 그렇게 큰 마음으로 베푸니까 계속 복이 넘쳐나잖아요. 그리고 두 부부 간의 신뢰가 그 어떤 것이 들어와도 흔들 수 없는 그런 신뢰와 사랑. 저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어른인 저도 읽으면서.
재밌었습니다. 아, 여기 아이가 좀 크고 나서 전래동화를 노출할 걸 하는 약간의 후회가 있어요. 18개월 때 전래동화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18개월 아기는 인지 발달상 전래동화의 스토리라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18개월의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 사과가 쿵, 뭐, 뭐죠? 달님 안녕? 이런 거 정도의 이야기밖에 이해를 못하는데, 즉,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뇌 상태가 아니고 18개월이면 의성어, 의태어, 노래, 라임, 박자, 뭐 리듬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책만 이해하지 전래동화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을 텐데 얘가. 전래동화를 무서워하는 우리 집 아이들 6살. 근데 전래동화 중에도 뭐죠? 무섭지 않고 굉장히 위트 있고 재밌는 전래동화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뭐죠? 이 6살짜리 아이 전래동화 뭘 보여주셨길래 무서워하는지 혹시 여우누이 이런 거 보여준 거 아니야? 그거 진짜 나 지금 봐도 무서운데. 그것 때문에 악몽도 되게 많이 꿨거든요, 저는. 근데 무서운 이야기가 저는 반드시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치명타를 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스토리로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간 마음이 좀 더 단단해진달까? 다 덤벼. 더 무서운 이야기 한번 나한테 얘기해봐. 안 넘어가. 나는 뭐 멘붕 오지 않아. 뭐 이렇게 되는. 이거 뭐지? 아까 되게 재밌는 거 읽었는데.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 아니고 재미있고 통쾌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반쪽이 이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반쪽이. 이 반쪽이도 약간 구약 성경의 야곱의 사다리처럼 그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온갖 힘을 다 써요. 그런데 그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걸 이 반쪽이는 부모한테 말도 안 해요.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지도 않고 그걸 다 말없이 그 어려움들, 역경들을 혼자 견뎌내고 그리고 나서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복을 받는 거거든요. 아, 요거. 이거 보니까 햇님 달님 이야기 뒤편에 이 이야기 있어요. 개와 고양이. 개와 고양이 이야기 아시죠? 개와 고양이. 이런 이야기는 무서운 게 전혀 없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 그리고 저는 이게 황석영 님이 잘 쓴 것도 있겠죠. 이 작가님이 설득력 있게 그냥 이야기를 구전되어 온 이야기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개연성을 많이 높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그리고 이 늙은 부부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단서들을 중간중간에 또 흘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소설가 문학 작품의 묘미인 것 같아요. 소설가가 쓴 문학 작품의 묘미. 맞아요. 그 개와 고양이와 구슬. 이 이야기도 너무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아, 여기 황석영 어린이 민담집 콩쥐 파취에서 콩쥐 엄마가 장례 치르는 장면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우리의 전통 소리, 상여 소리라도 들어보려고 했어요. 아이에게 우리의 전통 소리, 상여 소리도 들어보고 했어요. 흥분울분 아이에게 읽어주고 나니 놀부가 어떤 심술맞은 일을 했는지 불난집에 부채질하기 라면서 쭉 얘기해 주더라고요. 읽는 맛이 좋아서 길어도 진짜 재밌게 아이와 같이 읽고 있었어요. 글밥이랑 그림 한번 보여달라고요? 글밥은 이렇게 그림 이렇고 글밥은 이 정도. 그리고 페이지는 한 끝까지 다 읽으면은 몇 페이지냐? 한 70페이지, 80페이지?
할아버지가 굿을 잃어버렸다고 바로 가난해졌다고 그 할아버지의 소비 행태에 대해서 남편과 비판했던 전래동화. 전래동화로 나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네. 자린고비 영감님 이런 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래동화를 무서운 전래동화 말고 굉장히 웃기고 정말 황당하다, 재밌다. 그런 전래동화가 더 많죠. 근데 그 무서운 이야기가 아이들의 몰입감을 높이는 데는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정서적으로 너무 타격을 받을 정도로 무서움이 많은 아이다.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는 빼고 읽어주셔야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책 읽는 걸 싫어하고 글밥 많은 거로 넘어가지 못하는 아이다. 그러면은 전래동화 여러분들한테 강추하고요. 그리고 제가 읽어보면서 느낀 게 황석영 작가님이 역시 소설가이기 때문에 표현들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데 특히 저는 부사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근히 먹고 살다. 뭐 못내 아쉽다. 고작 뭐뭐뿐이었다. 뭐 곰곰이 생각했다. 굳게 다짐했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뭐 이런 표현들 다급히 외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많이 들어본 솜씨, 그러니까 책을 많이 엄마가 읽어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글밥이 많은 문고판 이야기책을 많이 읽은 아이다라는 티가 어디서 나냐면 부사 사용이 되게 자유롭다는 거. 굉장히 다양한 부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림책을 많이 읽지 않고서는 건지기가 어렵고, 물론 요즘에는 뭐 어린이 드라마 같은 것도 워낙에 잘 만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드라마나 영상을 보고도 아이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그림책에서 만나는 이런 맛깔난 그런 부사들, 어휘들은 또 그런 영상물에서 건지는 그런 표현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6살 아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빠져 있는데 예전에 빠졌던 전래동화 다시 보여주고 싶네요. 효녀 심청, 반쪽이, 할미꽃 좋아했었는데. 솔직히 잔인하고 황당한 거로 치면 여기서 말하는 황당함이란 납득이 안 가는 황당함. 그리스 로마 신화가 더하죠. 전래동화는 그래도 교훈이 항상 있어. 권선징악이 굉장히 분명하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고우니까 이 노부부에게 이런 복이 나오지. 뭐 이렇게 효성이 지극하니 이런 복을 내리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납득이 되는 그런 황당함인데 전래동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야말로 6살짜리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잔인하고 선정적인 것들이 많죠. 전래동화도 이 황석영의 민담집 말고도 좀 더 조밀하게 쓴 그런 전래동화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글밥이 많은 걸로 확장해 나가면 되죠. 이미 알고 있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좀 더 그 글밥이 많은 버전으로 발전시키는 건 어렵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제우스가 계속 바람피고 그런 걸 보면 좀 막장이에요. 그쵸? 그리고 질투심도 굉장히 강하고. 근데 그 질투심 강한 그런 그 여신들의 질투로 너무나 큰 일들이 벌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납득하기 조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일단 제우스가 누나랑 결혼한 것부터가 그쵸? 그래서 저도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는 전래동화가 훨씬 더 안전하다. 안전하고 안전한 황당함. 그런 것도 있다. 그리고 또 전래동화의 좋은 점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나 전통적인 어떤 것들에 대한 어휘들이 재미있는 스토리 안에, 그 구성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문화나 역사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우렁각시 이야기에서 늙은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늙은 어머니가 곧불에 걸려 기침을 멈추지 못하다가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인데 곧불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곧불? 난 처음 듣는 단어거든요. 늙은 어머니가 곧불에 걸려서 기침을 멈추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대.
곧불. 아시네? 감기. 감기에 걸려서. 어떻게 아세요? 다롱님 어떻게 알아? 나만 몰라? 나만 모르는 거야? 뭐 이런 거. 다 아네. 나만 몰랐던 걸로 합시다. 네, 뭐 그리고 뭐 상투도 못 튼 어린 놈이 멀리 다니다가 집을 잃어버릴라 뭐 이러면서 놀리는 게 있거든요. 아, 전래동화에서 곧불이란 말 많이 봤어요? 오. 예, 전래동화 좀 읽어주신 어머님들이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우렁각 씨가 되게 엄마랑 알콩달콩 잘 살던 그 농촌 총각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결혼을 못한 노총각인 거예요. 근데 이 전래동화를 보면 노총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아리따운 아내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챙기는 사극 같은 데서도 봤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 우렁각 씨 책의 주인공인 그 아들이 노총각이야. 장가를 못 갔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장가 간 사람들은 상투를 틀고 장가를 안 간 총각은 이렇게 뭐죠? 그냥 머리를 따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투도 못 튼 어린 놈이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집 잃어버릴라. 뭐 이렇게 놀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투가 어떤 의미인지, 옛날에는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사또의 명령에 군졸들이 남편을 포승줄에 단단히 묶어서 끌고 갔다. 포승줄 뭐 이런 얘기. 사또, 이방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옛날에 많이 쓰이던 단어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걸 또 얘기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청개구리 이야기는 전래동화인가요? 명작인가요? 명작 같은데요, 그거는? 저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저는 진해각시도 굉장히 재밌었고, 반쪽이도 되게 재밌었어요.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도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이 든 노총각도 상투를 틀긴 한데요. 대신 상투가 하나 아니고 두 개, 삐삐처럼. 진짜요? 몰랐어요. 올 초에 코니월드님, 올 초에 전래동화 전집을 싹 읽어줬는데 남자들이 머리 긴 거 보고 애가 물어보더라고요. 옛날엔 남자들도 머리가 길었냐고. 그래서 상투 관련 이야기를 해준 적 있다. 왜 그렇게 갓을 쓰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눌 이야기들이 좀 풍성하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이들이 질문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전래동화 읽다가 민속촌 같은 데 가서 뭐 초가집도 보고 기와집도 보고 아궁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옛날엔 부엌이 이렇게 문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바깥에 있었대.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할 이야기들이 되게 많다는 거. 그게 전래동화의 또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삐삐처럼 하기 싫어서 삐삐처럼 상투를 틀기 싫어서 일찍 장가 간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는 사실 저는 서정호의 옛 이야기나 아니면은 그렇게 뭐죠? 약간 그림책 단행본으로 나온 그런 전래동화만 쭉 읽어줬었거든요. 그리고 전집. 우리 때는 그 전집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아무튼 전집이었어요. 그런데 전집에 있는 그림책은 글밥이 그렇게 많은 책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요 정도 글밥이 되는, 그러니까 문고판을 우리 아이가 너무 못 넘어가서 걱정이다 하는 그런 정도의 아이들한테 읽어주기 너무 좋은 그런 딱 글밥인 것 같아요. 4살짜리 남아 지금 깨동이 전래동화 보는 중인데 우렁각 씨에 나오는 원님 표정이 너무 고약해서 넘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왕 읽어주는 전래동화. 그리고 우리가 전래동화는 사실 워낙에 성공률이 높아서 많은 출판사들이 전집으로 그림책으로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왕에 읽어주는 전래동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소설가이자 문학가인 황석영 작가님이 쓰신 그런 전래동화, 글밥이 좀 있는 이런 전래동화 읽어주는 거 저는 추천해요. 6살짜리 아이도 잠자리 읽기, 책 읽는 그런 습관을 잘 들인 아이면 엄마가 읽어주는 책을 귀를 쫑긋하고 들을 거예요. 호롱불 옛 이야기 맞다. 아니
보름맘님은 우리 세대도 아닌데 우리 세대 전집들 왜 이렇게 잘 알아? 7세 남아있는데 혼자 스스로 글을 절대 읽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뭘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읽어주면 되지. 7세 남아있는데 아이가 혼자 스스로 절대 안 읽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궁금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MJ 후님? 내가 절대로 혼자 글을 안 읽을 거야. 엄마 힘들게 하려고. 이런 아이는 없어요. 그런 7살짜리 아이는 없어요. 그냥 읽기가 힘들어서 혼자 못 읽는 거예요. 너무 안쓰럽지 않아요? 응? 아이가 이제 1년만 엄마가 더 정성껏 읽어주시면 내년에는 알아서 혼자서 읽을 텐데 그거 못 해주세요? 절대 읽으려고 하지 않아서 고약해요, 아이가? 힘들어서 못 읽는 건데 안쓰럽지. 코니월드님, 쌤, 그래서 저희 애가 엄마 어릴 때 집이 기와집이었냐고 물어봤어요. 전래동화 많이 읽어줄 시기였는데 초가집이었냐고 안 물어본 게 다행이다. 잠자리 독서 6권, 10권 정도는 매일 제가 읽어주는데 혼자 스스로 읽으려고 하지 않아서 걱정? 왜 걱정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못하는걸. 나는 그 아이가 걱정되네. 그 아이가 못 읽어서 엄마가 읽어주는 소리가 좋아서 엄마가 읽어주길 원해서 안 읽는 건데 좀 더 읽어주세요. 7살이면은 애기잖아요. 애가 되게 정확히 말을 했네요. 여기 글 읽는 거랑 이해하는 거랑 동시에 올라오지 않아서 혼자 읽기 싫어한다고 아이가. 혼자 읽기 싫어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잠자리 독서는 매일 읽어주거든요. 계속 읽어주세요. 뭐 그 영원히 읽어줄 거 아니에요. 애들 이제 듣지도 않아. 나중에 자기가 읽을 줄 알면. 혼자 못 읽으니까 안 읽는 거지. 엄마 너 골탕 먹어라 이러면서 혼자 안 읽는 거 아니에요. 책 많이 읽어주면 스스로 한글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어서 급하게 가르쳤어요. 왜 급하게 가르쳐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어주셨길래요? 뭐 장편소설 몇백 페이지짜리 정성껏 읽어주신 적 있으신가요? 한글을 왜 스스로 읽기를 이렇게 바라지? 잠자리에서 한글을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4, 5학년 때까지, 저는 6학년 때까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사피엔스 같이 읽고 총균세 같이 읽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이렇게 잠자리에 책 읽어주는 걸 고통스러운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 급하게 가르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급하게 가르치는 이유는 이제 곧 8세가 돼서 초등학교 가야 되니까 초등학교 가서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아이들이 한글을 읽게 돼요. 왜냐면 생존이거든, 생존. 알림장에 뭘 써야 되는데 딴 애들은 막 척척척 쓰는데 나만 못 써. 그러면 그 환경이 아이의 뇌를 자극해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글을 읽고 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애를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다고요. 애가 무서워서 어떻게 학교보다 더 무서워, 엄마가. 한글 못 읽으면 막 째려보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가뜩이나 지금 글이 잘 눈에 안 들어와서 아이 마음이 조급한데 엄마까지 너 어떡하려고 그래? 나중에 초등학교 가서 이렇게 겁을 주고 협박을 하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영원히 한글을 못 읽는 인간은 없어. 초등학교 1학년 때 네가 다른 아이들보다 한글을 좀 못 읽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을 앞두고는 너는 완벽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 오히려 엄마가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엄마가 더 난리야.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한글 몰라서. 한글을 떼려다가도 머리가 얼어버리겠네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한글을 읽고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얘가 한글 읽고 쓰는 건 좀 약해도 어른이랑 대화를 많이 나눠서
이래저래 생각 주머니가 좀 단단해지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We Love and Free님은 애랑 대화를 많이 나눠보세요. 지금 한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글을 못하면 우리 아이가 기가 죽는다? 아니요. 이건 나중에 영경님이 주막회 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거라 믿고. (1학년) 때 많은 일이 일어나요. 1학년 때 아이들이 처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칠판에 있는 글씨 보고 나도 막 받아서 꼬불꼬불 써야 되고, 응? 아주 바빠요. 애들이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낄 때 빠질 때 막 눈치 보면서 그것도 약간 사회성도 그때 배우게 되고, 그때 많은 일이 일어나요. 지금 7살이라서 애가 바보같이 보이시죠? 여러분들 눈앞에. 특히나 글을 못 쓰고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은 바보 취급하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봐요. 걔네들이 바보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걔를 바보로 보면 걔는 난 바보야 라는 마음으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한글을 가르치는 건 얼마나 치명적인 협박이냐면, 너 바보야, 이런 바보 상태로 어떻게 초등학교 생활하려고 그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한글 못 읽는 사람은 없어. 언제나 읽게 돼. 곧 읽게 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이렇게 너한테 책을 많이 읽어주는데, 우리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네가 지금 글만 못 읽다 뿐이지 머릿속에 생각 주머니가 계속 커지는데 한글 읽는 건 문제도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한테? 근데 엄마가 더 협박해. 너 이거 안 할래? 너 안 하고 글자 못 읽고 학교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건 정말. 비빌 언덕이 없어, 애가. 새벽달님 주마켓 얘기하셔서 달마구치 가입하고 싶은데 예전 주마켓 다 볼 수 있냐? 네, 볼 수 있어요. 예전 주마켓 링크가 다 카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읽어주려고 하는데 몸이 안 좋을 때는 CD 음원으로 틀어주는데 이런 것도 읽어주는 효과가 날까요? 당연하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엄마들이 우리한테 그림책 읽어준 적 있나요? 이야기 테이프로 때웠지. 그래도 얼마나 우리 행복한 어린 시절이었나요? 난 그 이야기 테이프를 들으면서 잠들었는데 애들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오디오북도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물론 엄마가 읽어주면은 엄마가 진짜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낸 거잖아요. 그 밤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 사랑이 더 버무러져서 더 감동인 거지만, 아이한테는 그렇게 굉장히 따뜻한 추억으로 남는 거지만. 쌤 방송 같이 보는데 티나가 엄마 쌤 왜 화났어? 선생님은 어린아이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보면 이렇게 목소리가 컸죠. 여기 진아님이 7살 딸 4살 아들 키우고 있어요. 저는 아이가 원할 때까지 책 읽어줄 거예요. 모든 독서 관련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100페이지 넘는 소설책도 읽어주고 있어요. 100페이지가 뭐예요? 200~300페이지짜리 넘는 그런 장편소설도 일주일에 걸쳐, 열흘에 걸쳐 이렇게 읽어주시죠. 그 독서의 중요성, 대화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저녁에 스터디 몇 개 하느라 아이 잠자리 독서 못 챙겼더니 8살 아들이 자기 전에 자연스럽게 혼자 책 읽고 누워서 오디오북 틀길래 요즘은 제가 사정해요. 엄마가 읽는 책도 들어줘. 엄마가 책 읽어주는 것도 좀 들어줘. 애들 혼자 글 읽는 거 금방 온다. 아이에게 따뜻한 이불 속에서 엄마랑 책 읽는 추억, 기억 속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어서 전 아이가 거부할 때까지 읽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가 어서 한글을 익혀서 혼자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영원히 애한테 잠자리에 책 읽어줘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 책 너무 좋다. 이 이야기는 진짜 우리 아이가 꼭 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읽어주고 싶다 하는 책이 있어도 애가 안 듣는다니까? 내가 글자를 다 읽는데 왜 엄마가 읽어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애가 글을 읽기 시작해서 혼자 책을 읽는 힘이 생겼을 때 오히려 더 엄마가 진짜 재밌는 책, 엄마 이거 진짜 실감나게 읽어줄게. 어른은 실감나게 읽어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문자 읽는 게 능통하니까. 근데 애들은 그게 어렵거든요. 아무리 묵독을 해도. 근데 엄마가 생동감 있게, 아빠가 생동감 있게 읽어주면 빠르게 지나가야 될 대사는 빠르게, 천천히 읽어야 될 대사는 천천히 이렇게 읽어주면 이야기에 완전 더 심취하게 되죠, 애들이. 경제님, 우리 아들도 제가 읽어주면 그림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은가 봐요. 눈은 그림에, 귀는 소리에, 그리고 스토리에 집중적인, 눈은 그림에 두고 귀는 엄마가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스토리에 집중하는 게 더 좋다. 스토리에 집중하기가 더 좋죠. 그렇게 읽는 게. 책을 다 읽고 나서 저는 잘 모르는 부분도 아이는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어주는 게 좋은 것 같다. 아이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로 키워주고 싶으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엄마가 읽어주는 거예요. 엄마가 생동감 있게. 여기 되게 재밌는 방법을 실행해 보셨네요. 불 다 끄고 누워 있는데 동화책 읽어주라고 해서 불 다 끄고 누웠는데 애가 동화책 읽어달라고 해서 핸드폰 켜고 챗GPT한테 7살 아들을 위한 잠자리 동화 한국어 영어로 만들어줘 이랬더니 챗GPT가 만들어서 막 읽어줬다고. 그래서 그 소리 들으면서 금세 기분 좋게 잠들었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좋은 아이디어인데? 좋네요, 이거. 불 다 끄고 애랑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힘들다. 나는 애랑 스토리텔링 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챗GPT한테 지금 7살짜리 아들이 좋아할 만한 우리 아이는 공룡 좋아하니까 공룡을 주인공으로 이야기책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챗GPT가 알아서 얘기를 할 테니까 이거 좋은 방법이다. 역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아주 좋네요.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예,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읽어주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을 전래동화. 전래동화도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전래동화 읽어주지 마시고, 황석영 작가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가이자 소설가인 황석영 작가님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풀어낸 어휘 하나하나, 그 연결과 연결되는 개연성이 너무나 설득력 있는, 그리고 사람의 심리까지, 그 따뜻한 마음까지 다 담은 그런 따옴표 안에 있는 대화문, 그런 게 모두 버무려진 이 황석영 작가님의 어린이 민단지, 이거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거 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롱테일 대표님한테 부탁해서 제가 먼저 이 책을 새벽달 책방에서 판매했으면 좋겠다 라고 추천해서 드린 책이에요. 제가 새벽달 책방에 드리는 책들이나 물건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다 제 눈에는 안 차니까. 그런데 제 눈에 차는 걸 발견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우리 아이 글밥 많은 책으로 넘어가는 효자템, 핀두스의 대를 이을, 핀두스 너 어디 있니? 핀두스 시리즈의 대를 이을, 그런 너무너무 좋은 책이니까 요거 한번 여러분들 꼭 살펴보시고, 도서관에서 맛보기로 읽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북부 유럽에는 린드그렌 선생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황석영 선생님이 계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판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항상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여기 지금 8살 아들한테 책 읽어주다 같이 울었어요. 밤티마을 시리즈였는데 울어도 되죠. 그럼요. 저도 책 읽다가 운 적 있고, 저희 아이는 책 읽다가 이불 뒤집어 쓰고 한참 울고 뭐 이런 책들도 많죠. 너무 몽글몽글한 추억이죠. 아이들은 아마 그걸 기억할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하면 이 전래동화가 떠오르고, 위인전이 떠오르고, 성경 이야기가 떠오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 아닐까 싶어요. 두고두고 떠오르는, 그 책 읽을 때 내가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었지 라는 책.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라방을 마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험 얘기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